사전 상담을 할 때도 국어 너무 중요하죠. 결국 국어가 발목 잡는다면서요. 저도 알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근데 수학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 선행을 달리는 친구들, 네. 정말 뛰어나서 엄마가 원하는 만큼의 선행을 다 받아들이는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책 읽기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읽기 총량 주 6시간으로 우리 집도 오늘 확보를 하고 싶다.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럼 읽기 방법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학년별 읽기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상위 1%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의 저자 최지아입니다. 저는 현재 기파랑문회원 대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왜 읽기가 국어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의 고민의 답들, 그 결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치동 상위권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저는 제목이 참 인상 깊은데 초등상위 1%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는지를 저희가 알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테스트를 통해서 입학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그죠? 하게 돼요. 네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고요. 또 입학을 했지만 그 안에서 성취를 계속 이어나가는 아이들과 계속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가 다를까를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책 읽기가 지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읽기가 결국에는 읽기 수준을 올려주는 거고 네. 그 올라온 읽기 수준에서 학습이 더해져야 정말 날개를 단 듯이 훨훨 날아가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일단은 입학을 할 때 수월하게 입학하는 친구와 예. 커트라인에 걸려서 간당간당 입학하는 친구가 다르겠죠. 있어요. 네네. 네. 이 친구들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취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높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은요. 읽기는 수월해요. 네. 읽기가 수월한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독해, 지문 독해 방법을 배우고 네. 이것을 분석하는 법을 배웠을 때 문제풀이로 연결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과제도 수월하게 해와요.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어. 그런데 이 커트라인에 이렇게 간당간당 붙어서 온 친구들은 네네. 일단은 읽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해 분석법까지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능력을 같이 향상시켜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읽기가 제대로 네. 되지 않았을 때는 네. 더 어려움이 봉착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이 두 가지를 같이 향상시켜야 되니까. 네. 그럼 아이가 부담이 더 커지겠죠. 네. 근데 실력도 부족한데 부담도 커지는 거예요. 이러면 속도가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성실하게 과제를 해와도 예. 이 어려움이 잘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 결과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읽기를 지속해서 집에서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큰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례, 그 친구들이 실력도 좀 부족한데 간신히 들어온 친구들은 읽기로서 커버가 될 수도 있는 거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학원에서 과제를 해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읽기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요. 네. 그러면 오히려 실력 향상의 속도가 더 더뎌지는 거죠. 그러다가 상담을 해보면 과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네네. 아이가 내일 당장 학원을 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했어요. 예.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숙제를 안 하고 학원을 간다는 건 네.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숙제부터 해! 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야 읽기 실력이 향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이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선택한 학원이 예.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 전에 읽기 실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입학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대략적으로 몇 학년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저는 5학년을 기준으로 아, 네네. 200쪽 정도의 책을 스스로 즐겁게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시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야나 이런 건 상관이 없나요? 분야는 상관이 없는 게요. 네. 사실 비문학 독서라는 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독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이미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대하는 학습의 결과를 위해서는 네. 이 비문학
책을 읽고 요약하고 네.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학습을 위한 거라서 이 전 단계에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놓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럼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그러면 200쪽 정도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네, 너무 중요해요. 네, 만약에 못 읽는다면 그 부분에서 읽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책 읽기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얘기를 써냈어요. 네네. 마치 내가 사교육에 등록을 한 것처럼. 이 사교육에 등록을 한 것처럼이라는 말은요,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왜요? 이게 왜냐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시키나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시키나 누군가 나한테 하라고 시키는 건 똑같아요. 읽기 싫은 것도 네, 똑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했어. 네.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길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내가 그냥 아이랑 나랑 우리 오늘부터는 책 열심히 읽자? 약속을 했어요.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바쁜 일이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책 읽기가 후순위로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밀리고 있고 사실 문해력 수준이 뛰어나다는 저희 학원 아이들조차도 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엄마 말은 이제 더 이상 듣지를 않아요. 선생님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퇴원 상담을 할 때도 국어 너무 중요하죠. 결국 국어가 발목 잡는다면서요. 저도 알아요. 라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도 근데 수학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 선행을 달리는 친구들, 네. 정말 뛰어나서 엄마가 원하는 만큼의 선행을 다 받아들이는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책 읽기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 친구들 역시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충분히 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책을 읽어서 읽기 수준을 언제까지 향상해야 되냐? 이거는 아이마다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아이에게 그 머리가 트이는 순간이 오면은 어느 순간 정말 확 올라가는 느낌이 보여요. 네네. 네. 근데 그 구간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 오나요, 선생님? 그냥 기다리면 안 오고요. 책을 하면서 기다려야죠. 책을 읽어라. 네, 하면서 기다려야 오죠. 여기 책에서는 이런 네. 표현이 있더라고요. 읽기 총량을 주 6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맞아요. 6시간이 기준인가 봐요. 저는 어떤 학원을 다녀도 학원 수업 시간만큼의 과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네네. 주는 걸 제대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다른 독서 학원이나 뭐 논술 학원들은 저희보단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을 채워야겠다. 네. 자, 근데 이제 초등학생에게 6시간을 채우는 게 그냥 들으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루에 1시간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도 채 안 돼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책을 읽고 네. 또 국어 공부를 하자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니멈인데, 그죠? 미니멈이에요. 아, 맞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미니멈인데 6시간을 못 지키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조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 읽기 총량 주 6시간으로 우리 집도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확보를 하고 싶다.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아이 주간 스케줄표를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5, 6학년을 기준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으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하루를 통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비워주시고 네. 나머지 학습은 좀 분산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제가 이걸 통시간을 비워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읽기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글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야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재미있어야 또 읽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설책은 3분의 1 지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예, 앞에 막 네. 인물 얘기하다 끝나잖아요. 네. 그 구간을 지나야 갈등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네. 몰입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때까지 아이가 이어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때 환경이라 하시면. 엄마가 옆에서 핸드폰을 한다던가. 아, 그러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동생이 친구를 데려와서 놀고 있다던가. 음. 그러면 이제 몰입이 안 되죠. 200쪽을 읽기까지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읽기 수준을 부모가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에서 그냥 이 부분을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확인할 수 없어서. 예,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지 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뭘까요? 스스로 선택하는 책의 수준을 확인하시면 돼요. 아, 정말요? 도서관 네. 같은 데 가서? 네네.
본인이 책을 열어봤는데 네. 아 너무 글씨가 많아요 네. 하고 덮어. 내려놓으면 그 수준이 아니죠.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럼요. 거죠.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사실 저학년부터 이걸 시작을 하면 아이 수준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 책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적게 들거든요. 엄마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걸 강조를 드리는 거고 네네. 물론 습관이라는 건 성인이 돼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200쪽이든 300쪽이든 너무 쉽게 넘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 이해했나. 부모 입장에선 또 못 믿는, 요즘에 아이들 못 믿는 경우가 또 너무 맞아요. 많으니까 이게 정말 얘가 읽는 건지 수준을 또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속독이다. 속독이다. 저는 이제 100쪽에 1시간을 기준으로 둬요. 100쪽에 1시간. 네.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거죠. 네. 굉장히 잘 읽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야 네네. 100쪽에 1시간이 나와요. 근데 못 읽는 것 같은데 빠르면요? 그러면 다시 읽게 해야죠. 이 정도 구간의 책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쉬운 책을 줘야 돼요. 그때 체크는 부모님이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확인 질문을 하면 아이가 시험을 그렇죠. 하는 것처럼 네,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을 확인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핵심인 이제 학년별로 조금 더 이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체크할 수 있는 읽기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구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읽기에서 체크해야 될 점은 뭘까요? 1, 2학년은 일단 읽기 독립을 하고 글밥을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읽기 독립이 이미 된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안 된 상태인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면 옆에 앉아 있는데 스스로는 절대 읽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도대체 답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 너 이제 젖병 뗐으니까 바로 밥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책 읽기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먼저. 그래서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더라도 책을 읽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한 줄씩 번갈아 읽는다던가 연기를 해본다던가 인물을 맡아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글자를 소리로 바꾸고 또 소리로 바꾼 걸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낭독 훈련이랑 반복 읽기예요. 음독과 낭독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자, 음독은 내가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걸 얘기해요. 낭독은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읽어주는 게 낭독이거든요. 그러면 낭독 훈련을 한다는 건 엄마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와 감정을 담아서 읽겠죠. 근데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다. 또는 이상한 구간에서 의미와 상관없이 끊어 읽는다. 또는 제대로 글자를 읽어내지 못한다. 이거는 본인 수준에 안 맞는 책인 거예요. 올바른 낭독이 또 아니네요. 그래서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거는 일단 3, 4학년 때에서도 중요해지는데 낭독이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낭독이 막힌다는 건 글이 어려우면 낭독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전문 서적을 읽으면 내가 충분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읽다가 글씨를 정확하게 못 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낭독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어려운 텍스트를 읽을 때는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속도를 들으면 엄마가 얘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읽는지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낭독 훈련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책이 짧으니까 어머니랑 둘이 앉아가지고 같이 읽으면 되는데 이제 3학년쯤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도망가죠. 그럴 때는 뭐 한 문단만 먼저 읽게 한다던가 2장만 소리내서 읽고 뒤에는 엄마가 터치 안 할게. 마음대로 3, 4학년 때도 이어가면 좋은 건가요? 그럼요.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럼 3, 4학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학년 때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엄마가 먼저 마음가짐을 단단히 보고 3, 4학년 때부터 흔들리나요, 이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이에요. 책을 놓죠. 책을 이때부터. 놓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때 수학 선행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수학 선행을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 학원에 합격할 때까지만 수학에 몰입하자. 그러면서 책을 빼요. 네. 근데 입학하면 또 적응할 때까지만 책을 빼자. 또 빼요. 네. 적응하잖아요. 그럼 다닐 때까지. 단원 평가를 봐야 단원 돼요. 또. 그러다 보면은 네네. 책이 자꾸 밀리는 거죠. 그렇죠. 늘 근데 후순위예요. 그때 놓치면 이게 안 커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독서도 학원에 네. 가는 것처럼 네. 시간을 꼭 정해놓고 읽자는 거죠. 네. 이때 아이랑 엄마랑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시간에, 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책을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미리 정해놔야 돼요. 어떤 책도 정해야 되나요? 네. 오. 왜냐하면 지금 책 읽을 시간인데 무슨 책 읽지? 하면서 30분을 보내요. 아이가 이 방 갔다 저 방 그거 갔다. 의도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면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어.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관리를 하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원하는 장소는 책상이죠. 네. 책상에서 네. 바른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성인이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 우리 엄마들의 꿈은 이거잖아요. 예. 우리 아이가 휴식 시간에 책을 읽었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원래 공부 시간에는 수학 문제 풀고 그쵸. 몰라도 풀기를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독서가 휴식이 되려면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책상에 이러고 앉아서는 절대 네. 즐거울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이에게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상한 장소를 아마 선택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예. 장롱에 이불을 다 꺼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읽었어요. 아, 정말요? 네. 식탁 아래 들어간다거나 그런 친구들 그렇구나. 많거든요. 어. 근데 소파에서도 예쁘게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머리를 바닥으로 내린 상태로 책을 거꾸로 들고 읽는다던가. 맞아요. 네. 네네. 이상한 행위를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이때 버럭하시면 이제 습관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참아야 되는 참아야 됩니다. 예. 차라리 다른 걸 하세요. 집안일을 안 봐야 한다거나 안 봐야 돼요. 네. 네네. 읽고만 있다면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를 정해두고 대신에 장소를 정했으면 거기서 읽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오, 정말요? 네. 오늘은 소파에서 읽고 내일은 예. 침대에서 바꾸면 안 읽고 되나요?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거니까요. 아, 이건 사교육처럼. 루틴이니까. 네. 루틴을 만들기까지 부모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많은 걸 내려놓고 일단은 읽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읽기 시작하면 거기서 단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특히 3, 4학년 때는요. 네. 네, 다른 학습에 밀리지 않게끔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5, 6학년은 더 심하잖아요. 맞아요. 5, 6학년은 뭘 신경 써야 될까요? 5, 6학년 때까지도 이 시간을 유지를 해야죠.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5, 6학년은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 4학년과 5, 6학년은 아이들이 사고력이 확장되는 수준이 너무 달라요. 거의 성인에 가깝게 막 확장을 되기 시작해요. 본인 나름의 기준도 생기고요. 어떤 책을 읽고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이럴 때 다양한 책을 읽어서 본인의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몰입 독서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5, 6학년은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아직은 만들 수 있어요. 중등까지도 잘 따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엄마의 이제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5, 6학년까지는 최대한 더 읽어서 성인 수준의 독서력까지는 좀 끌어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중학교 가서 학습을 할 때 학습의 효과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5, 6학년 때 어떤 책을 읽는지 이거는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될까요? 네. 5, 6학년 때 읽는 책에서 네.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때 키워드는 사춘기예요. 아, 뭐라도 읽어주면 감사하겠는군요. 네. 근데 아직 본격적인 사춘기는 아니에요. 네. 이 시기의 사춘기 친구들은 예. 본인이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아직 아닌데. 네네. 네, 아직 시작할까 말까 하는 단계인데 선생님 저 사춘기예요. 오늘 엄마랑 싸우고 왔어요. 네. 되게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어. 근데 엄마랑 싸우는 게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화를 많이 내도 되고
멋대로 해도 되고 그래도 어른들이 이해해 주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사춘기의 뜻이 뭔지를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소재로 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읽으면 아 저런 걸로 고민을 하는구나 사춘기 때문에. 네. 언니들은 저런 거 고민하네. 그러면 나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춘기 기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아이들이 겪게 될 고민들이나 그런 갈등들을 미리 연습한다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시기예요. 우리 언니는요, 문 닫고 학교를 안 갔어요, 오늘. 근데 엄마가 뭐라고 안 했어요. 저도 빨리 사춘기 돼서 학교 안 가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접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거. 네.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 그 부모가 이거를 사춘기를 막 설명하다 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이거를 잔소리로 여기는 맞아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책을 통해서 얘기하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아이한테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거. 그쵸. 그게 책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점점 더 책이 밀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말이 안 통하면 어느 학원을 다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요. 네. 선생님 말씀. 이 두 가지 좀 포함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읽기 총량이 주 6시간은 되는지, 그리고 200쪽 정도는 읽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